자, 이번 시간에는 전단능력과 휘목력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단과 휨,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요. 공학 분야에서는 흔히 이제 최대값이 관심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제목이 최대 전단능력, 최대 휘목력,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기본식을 한번 적어 보니까요. 기본식은 전단능력 쪽이 I, B, V, Q입니다. Q. 단면 이차 모멘트, 폭, 전단력, 중립축과 단면의 외측 단면에 대한 1차 모멘트로 정의되는 알 수 없는 Q라는 지표가 있죠. 자, 이 자체로 시험 문제 출제가 간헐적으로 되는데 좀 복잡하니까 시험을 정리하시기 전까지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상관없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기본식을 무시하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대신 최대 전단능력 값이 K 곱하기 A분의 V인데 말 그대로 최대니까 분자 쪽이 최대가 돼야 되겠죠. 맥시멈으로 표현이 된다. 이 최대가 시험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주로. 퍼센티지 확률로 놓고 본다면 여기는 한 10% 정도가 되고 여기는 90%가 되니까 10중 8구 대부분 최대 전단능력을 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휘목력 쪽에서는 휘 모멘트를 단면 2차 모멘트로 저항하는데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휘목력의 기본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광학 분야의 최대 값이 관심이 있으니까 최대 휘목력은 이 y 값을 아래로 쑥 내리면 상하 연단에서의 단면 계수로 표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Z분의 M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쪽 최대 쪽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정리해 두시고 두 개의 계수가 있네요. 여기 이야기하는 K는 전단 계수라고 이야기하죠. 숫자죠. 자, 직사각형 단면이면 K가 2분의 3으로 곧바로 부여가 되는 거죠. 최대 전단능력이라고 했는데 면적이 직사각형이면 2분의 3으로 바로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원형 단면이면 3분의 4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직사각형 단면을 출제하겠죠. 자, 최대 휘목력에서 이 Z는 단면 계수라고 그러죠. 단면 계수. 폭이 B고 높이가 H인, 이쪽이 B고 이쪽이 H인 직사각형 단면과 직경이 D고 높이도 D인 원형 단면에 대해서 이쪽은 6분의 BH의 제곱이고요. 이쪽은 32분의 원주율 파이 D의 3승이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대입을 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건축 분야는 이제 직사각형을 많이 쓰니까 직사각형 단면에 대해서 전단계수 2분의 3, 직사각형 단면에 대한 단면계수 6분의 BH의 제곱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최대 휘모멘트와 최대 전단력을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요. 자, 아주 전형적인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이 경관의 길이가 L인데, 경관이 L인데, 가운데 집중하중을 주는 경우하고 전 경관의 등분포 하중이 만재된 케이스 두 가지를 시험 문제에 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제가 그냥 그림을 두 개를 그려보니까 쉐어 펄스 다이어그램이라는 전단 역도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그려보니까 시험에서는 그려주지 않아요. 그냥 이 위에 있는 그림, 하중도를 주는 거죠.
이쪽에 지점 발력이 2분의 P, 2분의 P니까 요 값이 2분의 P가 되고 수평으로 쭉 오다가 P만큼 내려와서 2분의 P 쭉 가다가 이쪽도 발력이 2분의 P죠.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쪽은 2분의 W에 2분의 WL이니까 이 값이 2분의 WL만큼 올라가서 거리당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쭉 직선적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2분의 WL이라는 거죠.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전단력도,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전단력도인데, 자, 이런 그림과 이런 시험 문제 제목이 매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매치가 되었을 때에는 직사각형 단면 2분의 3을 대입해 주시고 요 Vmax의 최대 전단력에 이 그림이면 2분의 P를 대입해 주시고 이 그림이면 2분의 W를 대입해 주시면 하나의 시험 문제가 간결하게 자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휨 모멘트는 0이죠. 전단력이 최대면 휨 모멘트는 0이고요. 전단력이 최대인 위치에서 휨 모멘트는 0인데 전단력이 0인 위치에서 휨 모멘트는 최대가 되는데 이 크기가 한쪽의 면적이죠. 2분의 P 곱하기 2분의 L이니까 4분의 PL이죠. 그래서 1차 직선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죠. 예. 전단력이 최대일 때 휨 모멘트는 0이고요. 전단력이 최대일 때 휨 모멘트는 0인데요. 전단력이 0일 때 휨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데 2차 곡선의 형태가 되죠. 이때 이 크기는 한쪽 부분의 면적이죠.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2분의 L, 2분의 WL이니까 8분의 WL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제시해 주고 최대 휘응력이라고 묻는다면 직사각형 단면일 때 6분의 BH의 제곱을 대입해 주시고 이 그림일 때는 4분의 P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제시해 주고 최대 휘응력이라고 묻는다면 직사각형 단면일 때 6분의 BH의 제곱을 대입해 주시고 최대 모멘트를 8분의 WL의 제곱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죠. 최대 전단능력, 최대 힘응력. 그러니까 형태를 기본식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겠고 그러니까 시험을 확률적으로 대비한다 그러면 이 최대값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된다는 것을 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계산 문제일 때는 언제나 단위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모든 힘의 단위는 뉴턴 단위로 계산을 하시고요. 모든 거리, 길이의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위 체계까지도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일단 잘 정리해 두신 다음에 자, 이제 차후에 이제 소성 모멘트, 그다음에 균열 모멘트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최대 전단 능력, 휘응력에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에서 자, 휘응력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자, 이제 균열 모멘트, 소성 모멘트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균열 모멘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흔히 다루는 내용이고 소성 모멘트는 스틸, 강 구조 쪽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뭐 시험에 둘 다 출제가 되는데 뭐 비중으로 따지면 이쪽이 압도적인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죠. 예. 상대적으로 이쪽은 출제 비중이 좀 낮은데 같은 내용입니다. 자, 휘응력이 휨 모멘트를 단면 계수로 응답하는 내용이죠. 지금 모멘트니까 식을 모멘트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Z만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되죠. 휘응력 곱하기 Z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한 번 더요. 휘응력이 휨 모멘트를 단면 계수로 응답하는 건데 Z만 넘기면 휘응력 곱하기 단면 계수 Z가 아니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크랙이라고 그러죠. 크랙. 그래서 여기에 균열 모멘트 이렇게 제목이 가는 거죠. 크랙 모멘트 이렇게 되니까요.
철근 콘크리트에서 균열을 유발할 때에는 파괴가 되는 순간이니까 fracture라는 F라는 기호로만 바꾸는 거죠. rupture 이렇게 FI라는 기호로 바꾸고요. 소성의 영어로 플라스틱이죠. 소성 모멘트라고 이야기하면 탄성의 상황이 아닌 극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때 부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응력은 강도 F로 표현했을 때 강구조 쪽은 FY 항복 강도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한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를 파괴계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를요 항복 강도라고 부르는 거죠. 자, 네. 그 시험 문제 주로 위쪽을 많이 냈는데 자 이걸 쭉 적어 볼게요. FR은요 실험식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숫자죠. 0.63 람다 루트 FCK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네. 0.63 숫자에다가 경량 콘크리트 계수 보통 중량일 때 1 모래 경량일 때 0.85죠. 콘크리트의 기준 압축 강도입니다. 이만큼이 파괴 계수 메가파스칼 단위요. 그 다음에 Z는요. 폭이 B고 높이가 H인 직사각형 단면일 때는 6분의 BH의 제곱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죠. 자, 문제는 이제 이쪽인데요. 이쪽은 여기가 ZP라고 해서 플라스틱 단면 계수, 소성 단면 계수입니다. 얘가 소성 단면 계수라고 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단면 계수에 비해서 이쪽은 탄성 단면 계수죠. 그럼 단면 계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탄성 단면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위에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이 이제 두 가지로 갈려지는데 자, 폭이 B고 높이가 H인 직사각형 단면의 형태 중심, 도심은 여기 있죠. 여기요. 그럼 여기 축에 대해서 탄성 단면 계수는 6분의 BH의 제곱입니다. Z가요. 근데 소성 단면 계수의 개념 이거 아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전단면적을 2등분하는 축을 설정을 해서 위쪽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와 아래쪽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합한 거예요. 극한 상황이니까 위에 거 아래 거 다 더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위에 거의 면적은 2분의 BH 면적이죠. 도심이 여기 가운데 있는데 이 거리가 얼마냐는 거예요. 4분의 H죠. 이거와 아래 것도 계산해서 더해야 되는데 뭐 똑같은 형태니까 또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럼 이 값이 이렇게 없어져서 4분의 BH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소성 단면 계수다라고 부르는 거죠. 흔히 이 탄성 단면 계수와 소성 단면 계수의 이 비율들을 쉐프 팩터라고 해서 F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형상 계수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 건축 기사 시험에서는 형상 계수 이렇게 시험 문제 내지 않고 이걸 풀어 헤쳐서 소성 단면 계수와 탄성 단면 계수의 비를 직사각형 단면에서 얼마냐고 물어보면 4분의 1하고 6분의 1의 관계니까 1.5가 나온다는 거죠. 요거를 그냥 기억해 두시면 자, 탄성 단면과 소성 단면 계수의 비율들을 손쉽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암기하면 바로 득점할 수 있는 형태. 또 한 가지는 얘를 이렇게 H형광의 그림을 하나 주는 거죠. 제가 임의의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H형광이고 500, 200, 10, 20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죠. 단면의 높이, 단면의 폭, 외부의 두께, 플랜지의 두께 이렇게 되는 거죠. 단면 지원에서 높이가 500,
폭이 200, 외부의 두께가 10, 양쪽 플랜지의 두께가 이쪽하고 이쪽이 둘 다 20 이런 얘기죠. 그럼 이 형태에서 소성 단면 계수는 마찬가지 형태 중심을 찾아서 절단낸 다음에 이만큼의 면적에다가 요 도심을 곱한 거하고 외부 반쪽의 면적에다가 요 도심을 곱한 것을 여기에다 대입을 하라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 형태 자체가 뭐 수험생의 입장을 봐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정도는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소성 모멘트 이런 시험 문제 제목이 나오는 거죠. 이때는 항복 강도 값을 제시를 해줄 거다 이런 얘기죠. 얘를 숫자로 주니까 H형광 단면에 대한 소성 단면 계수를 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직사각형 단면에 대한 형상 계수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게 이제 소성 모멘트 쪽에 주된 관심사라면, 균열 모멘트는 이미 식 자체가 이게 실험식이잖아요. 수많은 실험을 통한 거의 세계 표준 식이니까 콘크리트 쪽에서 이 식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형태니까 이쪽을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한다는 거죠. 식 자체가 위에가 더 복잡합니다. 거기에다가 람다라는 그리스 문자까지 있으니까 뭐 1이냐 0.85냐 이런 경우를 또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아무튼 이제 이쪽이 균열 모멘트 쪽이 훨씬 출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균열 모멘트나 소성 모멘트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수험생들은, 자, 이전으로 가볼게요. 수험생들은 언제나 이제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거 최대 전달 능력 힘은 특히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열심히 외웠어요. 뭐 연습장에다 써가고 외우고 문제 풀고 했는데 참 배신감 느꼈습니다. 시험장 가봤더니 이런 제목이 안 나왔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디 잘 찾아보시면 저 제목이 안 나오면 이런 제목은 분명히 나오는데 얘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하나가 역학 분야의 내용이라면 하나는 이제 공학 분야의 내용들이니까 이 세 개가 다 출제되는 경우는 없고요. 하나만 출제될 때 두 개가 출제가 될 때가 있는데 세 개의 내용 중에 특히 휘목력과 균열 모멘트 이 두 개가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